자, 오늘의 메인 얘기는 이겁니다. 라면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2조대로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기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할 만한 포텐셜은 뭐 1인 가족이 좀 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 라면 시장 전체는 횡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부는 바람이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과연 될까? K라면의 시대가 올까? 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201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고 2018년까지 나왔지만 4억 불 넘었습니다. 18년에. 19년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불과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뛰었어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갑자기 뻥뻥뻥뻥 키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라면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억 불 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작년에 이미 4억 불이 넘었었는데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11.6%가 넘어가면서 지금 작년에 4억 1,300만 불에서 올해는 뭐 4억 5천? 뭐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10%씩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한 4, 5년 만에 50% 이상이 늘 수 있죠. 굉장히 팡팡팡팡 뛰고 있는데 잠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나 라면이 정말? 라면이? 주요 음식료품 수출 중에 라면만 호조를 보였다. 중국 수출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광군제를 앞두고 뭐 비축 효과가 있었지만은 삼양식품은 광군제에서 44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잠깐만. 삼양이 무슨 라면을 만들더라?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레포트를 읽다가 삼양의 연간 수출 금액이 2천억을 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광군제 때 삼양? 불닭 볶음면의 매출이 농심 신라면을 넘어섰다. 잠깐만, 불닭볶음면. 야, 그거 매니아틱한 라면 아닌가? 불닭볶음면?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 1년 내내는 아닌데, 요 광군제 때 신라면을 넘어섰다. 아, 정말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리나? 또 잠깐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불닭이? 잠깐만. 뭔가 대중성은 없어 보이는데? 불닭볶음면으로 날개를 단 삼양식품 2019년 뉴스죠. 수출 효과로 주가가 두 달 새 40%가 올랐다. 하하, 불닭볶음면을 좋아했어야 됐는데, 아, 전 이거 매워서, 야, 이거 나이가 드니까 매워서 좀 그렇던데, 야, 이걸 좋아했으면 제가 이거를 샀으면. 하여튼 봅시다. 농심은 54%, 아직도 우리나라 절대 라면 강자고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3위밖에 안 됐는데 수출의 비중이 삼양식품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갔어요. 이게 수출 기업이 됐어요. 잠깐만, 불닭볶음면이면 이거잖아. 이게 수출 기업이 됐다고? 여기도 써있지만 대한민국 라면 마니아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인데, 아니 이걸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먹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먹겠다고. 아, 이거 안 믿어서 레포트를 몇 개 더 찾아봤는데 맞더군요. 이런 레포트. 야, 레포트 제목이 라면 수출의 절대 강자였어? 이 레포트 제목입니다. 그대로 갖고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불닭볶음면이란 메가 브랜드. 야, 이게 메가 브랜드였구나. 아, 무시했던 죄송합니다. 아, 무시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메가 브랜드인데 라면 시장 침투를 넘어가며 지금 뭐 해외 수출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영업이익률이 미쳤다 그래서 또 레포트를 찾아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5%가 됐어요. 라면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15%가 거의 될 수가 없어요. 이거 5%에서 10% 하거든요. 높은데도 10% 근처고 낮으면 매출 대비 이익률이 5%인데 15%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어주나라고 봤더니 그건 아니겠죠. 삼양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건 요만큼이고 해외 매출이 더 큽니다. 이게 50%가 넘었어요. 해외가. 와, 한 52%, 54%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삼양식품이 업계 1위 농심의 영업이익에 육박할 돈을 와, 영업이익률이 14.7% 워낙 높기 때문에 농심 영업이익률이 3.9%입니다. 오뚜기 영업이익률이 7.2%인데 이 14.7%라면 농심에 비해서 몇 배예요? 3.5배를 많이 벌잖아. 같은 걸 팔아도 영업이익률이 3배가 넘어. 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40%가 늘었어. 아니, 야, 불닭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나? 이게 분기로 보여주는 거긴 한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19년 내수는 뭐 그냥 그래. 내수는 뭐 잠깐 좋았다가 역시 600억 찍고 옆으로 가는데 여기서 와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불닭볶음면? 이거 한국인 특유의 그거 아니었나? 한국인 전용 같은데? 제 느낌에? 아, 죄송합니다. 야, 저런 걸 몰라서 글로벌로 뛸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메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라면주 등락이 수출이 갈렸다 그러는데 라면의 수출 비중입니다. 아까 봤죠? 삼양식품은 전체 매출에서 53%가 수출이고 오뚜기는 10%가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냐? 야, 불닭볶음면 나온 건 여기거든요? 2012년 언저리. 야, 그동안은 별게 없더니 갑자기 여기서 와, 2만원 하던 게 8만원 갔어. 이게 불닭볶음면의 힘이었나? 와, 어째 뭐 유튜버 분들이 뭐 먹고 무슨 매운 거 챌린지하고 막 먹고 죽을 것 같은 표정 찍고 그랬을 때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이게 추세구나. 이게 단지 어떤 하나의 그냥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재미를 위한 컨텐츠로 소화했을 때 눈치를 챘어요.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콘텐츠 플랫폼이 대세잖아요. 그거를 콘텐츠로 재미로 소화하기 시작했을 때 글로벌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을 때 영어로 나온 많은 어떤 채널들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영어로 어우 매워요 어우 스파이시 어우 핫 이러면서 입을 졌을 때 눈치를 챘어야 돼요. 눈치를. 저처럼 눈치를 못했으면 몰랐지. 나는 못 먹겠더라고. 야, 나는 못 먹겠어 갖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상한 뭐 러시아 애들이 무슨 뭐 스페인 애들이 이런 거 먹으면서 찍었을 때 동남아시아 분들이 먹으면서 찍었을 때 눈치를 챘어야 돼. 내가 안 먹는다고 눈치를 못 채면 안 되고. 이게 트렌드였는데.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맨날 말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요즘에 뭐 그냥 쇼핑몰이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이 잘 된다.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하니까 몰이 잘 된다. 백날 그러지 말고 실전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이게 그럴 줄 몰랐네. 와, 이게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중국과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히트를 치면서 이게 심지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잠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잠깐이 아니라면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소스가 불닭볶음 소스가 될 수도 있다. 야, 이거 좀 많이 간 거 아니냐? 우리 유정인 누나 대신여권 연구원이시라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하면 타바스코아 소스고 태국 하면은 스리라차 소스인데 한국 하면 불닭 소스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정말 미래를 이렇게 원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역시 이런 분들이 연구원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미국 하면 타바스코지만 뭐 안 되리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야. 김치 소스가 아니라 불닭 소스가 한국 하면 될 수도 있다. 야, 고추장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지. 킹닭 소스가 될 수 있다. 이 비전을 보란 말이야. 삼양식품 비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유정이 누나의 그 비전에 감탄을 하고 갑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라면 시장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 딴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농심은 잠깐 좋았다가 이렇게 가셨고요. 오뚜기도 비슷하죠. 오뚜기도 역시 잠깐 좋았다가 딱 가졌기 때문에 라면 시장이 국내 시장에 침체로 들어가면서 사실 그렇게 좋을 게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미로 보는데 돈이 있었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광고 아닙니다. 이거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검색해서 나온 거야. 갑자기 외국 애들이 이거 먹으면서 미칠 것 같아요 라는 걸 했을 때 와 이거 5개를 뉴클리어 파이어긴 하죠. 이거 뉴클리어 런치처럼 먹으면서 눈물을 뜩뜩 흘리면서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10미닛에 먹겠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까 잠깐만. 5개를 10미닛에 먹겠다고? 영상은 보진 않았습니다. 5 뉴클리어. 야, 핵 불답. 그 핵이네. 그러네. 진짜 핵이네. 뉴클리어가 있네요. 그거 몰랐네. 앞에 있네, 뉴클리어. 뉴클리어 파이어를 10분에 5개를 먹겠다고? 살아 계신지가 조금 궁금하시긴 한데. 그러네, 뉴클리어네, 진짜. 외국인들이 보면은 번역을 하면 뉴클리어구나. 뉴클리어 파이어 누들이네. 뉴클리어네. 진짜 막강한 거긴 하다. 근데 뉴클리어 뭐 이런 게 떴을 때 이게 돈으로 연결된다는 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생각했잖아요. 이거 단지 이런 거 대용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2010년도 초에 패션 거리에 가면은 전부 불닭집이었어요. 이런 불닭 와 이거 먹으면 진짜 매워도 너무 매워서 한 2개 먹고 그때 누룽지였나 숭늉이었나 이런 거 주잖아요. 그거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게 트렌디했던 때가 있어요. 2010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러다가 요즘에 이거 많이 없어졌잖아요. 너무 매우니까. 뭐 매운 라면 뭐 이런 걸로 넘어가서 불닭볶음면도 그러다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스그러질 줄 알았는데 글로벌하게 뜰 줄 몰랐어. 글로벌 투자 맨날 OTT 뭐 NBA 뭐 이런 거 글로벌로 되니까 뭐 걔네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백날 하면서도 불닭볶음면 저거 할 때 이것도 글로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거지. 상상력을 발휘했으면은 저 뭐 2만원짜리가 8만원 가는 거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지 않을까? 옛날 우리 경기 형님이 한창 하던 이거 있잖아요. 꼬꼬면. 그래서 뭐 한창 뭐 흰색 라면이 뜬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잠깐 떴다가 형님께 죄송하지만 가셨죠. 정말 잠깐 떴다가 이 뭐 흰색 국물 라면이 뭐 뜬다 그래서 정말 대사가 바뀌느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다가 대사가 바뀌기는 아니고 더 무서운 놈이 나왔죠. 빨간 게 너무 맵고 그러니까 그냥 칼칼한 정도만 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요런 게 뜨지 않냐라는 게 나왔다가 옛날 매운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무지막지하게 뉴클리어 런치를 쏘는 핵 불닭볶음면이 나오면서 더 독한 놈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잠깐 떴다가 이렇게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 당시 꼬꼬면도 대단했습니다. 지금 불닭볶음면은 뭐 거의 능가할 정도의 크기였는데 저 때는 하필 아까운 게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게 이게 한 4, 5년만 뒤에 나왔어도 역시 뭐 OTT나 뭐 유튜브 그런 걸 타면서 이것도 동남아시아나 중국어로 가면서 꼬꼬면도 어떻게 잘 될 수 있었지 않나 너무 일찍 나왔어요. 2011년. 아까 보여드렸죠. NBA나 뭐 메이저리그 팀들의 수익이 갑자기 팍 튄 게 2014년, 2015년이었어요. 너무 빨리 나왔어. 너무 빨리. 경기 형님 조금만 천천히 하시지. 3, 4년 뒤에 있으면 몰랐는데 그 3, 4년 빨리 돼서 이때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박이 나면서 당시에 팔도가 뭐 라면 사업부를 독립하면서 어떻게 하려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소리 소문 없이 그 하얀 국물 라면들이 뭐 많이 없어요. 2018년이죠.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없어졌는데 2011년 참 그 타이밍이 아깝기도 하고 또 사실 국내 라면 시장만 따지면 지금 해외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잖아요. 1위를 지키는 신라면과 뺏으려는 진라면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진라면과 신라면이 뭐 27년째 싸우고 있다. 이게 뭐 1991년부터 삼양라면으로부터 1위를 뺏은 다음에 27년째 왕인데 지금 비슷해졌다는 거죠. 신라면과 진라면이 판매량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싸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참고로 신라면이 1986년이랍니다. 나온 게. 진라면이 1988년이에요. 30년 전 라면들이 아직도 1위, 2위를 싸우는 구태의연한 시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야, 30년 된 라면들이 아직도 1위, 2위를 싸우니까 참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무섭긴 한데 뭐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뭐 신라면 30년 아성을 진라면이 잡는다. 이기지 않을까? 뭐 점유율이 몇 위까지냐? 누가 이기지 않느냐? 뭐 농심은 지금 3분기 연속 라면 점유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하락해도 사실 58%, 60% 하던 게 52%이기 때문에 오뚜기가 뭐 갓뚜기 효과를 발휘하면서 조금 22% 오르고 나머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국내만 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졌으면 했던 거죠. 참고로 제가 또 잠깐 궁금해서 주요 얘기하기 전에 그것도 알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매운가. 제가 많이 먹었던 거는 요거였습니다. 그나마 틈새라면 예전에 유행했죠. 기억나시는 분 나시는 광고 PPL 없지만 틈새라면 요 라면도 굉장히 매웠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비교해서도 뉴클리어가 붙은 거는 하나 더 맵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하나 더 그 정도로 안 돼서 이거 재미를 보니까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PPL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자 12,000 이제 넘었다 그러는데 신라면이 2,700이라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야 먹으면은 거의 뭐 사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고추 뭐 이런 것도 알아봤어요. 12,000짜리가 과연 얼마나 매운 건가. 그럼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순위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청양고추가 12,000이 맥스니까 청양고추보다 매운 라면 그렇다고 합니다. 청양고추보다 조금. 자, 위에 있는 그 고추들은 뭐 먹으면 사망할 것 같은 고추니까 요거죠, 요거. 1위가 뭐 초콜릿 브라운 아바네로 그러는데 이렇게 진짜 초콜릿처럼 생겼더라고요. 아바네로 대부분 다 이렇게 멕시코에 있는 고추들을 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자, 멕시코에 있는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교배시켜서 한 거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중국입니다. 중국 내 라면 국가별 수입액 추이거든요. 역시 한국 1등이에요. 거의 50%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라면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점유율이 50%예요. 와, 씨, 대단한데? 1위입니다. 1위. 압도적인 1위고 믿기지 않는 1위. 현재 53%. 역시 우리야. 참고로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브랜드 몇 개 보여주면은 당연히 얘네 중국 내 라면 판매 1위는 중국 제품이에요. 중국 제품 뭐 우육면이랍니다. 캉스푸 우육면 한 2.5위안 정도 하는 우육면인데 중국 2등 라면도 이건 뭐지? 미소년 크림이지. 하여튼 중국 2등 라면도 우육면입니다. 역시 2등이고요. 3등은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야 이런 걸 먹나? 잘 된답니다. 토마토 계란 토핑면. 중국의 대표 반찬이 토마토 계란이야. 토마토 계란으로 토핑한 라면. 이게 무슨 맛일까? 토마토 계란 맛이겠지? 하여튼 토마토 맛 스파게티 맛인가? 그런 맛이 3위고 왜 이걸 보여드렸냐? 4위가 신라면이에요. 안정적으로 신라면. 형 그럼 우리 불닭면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불닭형들은 8위에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판매 1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라면 시장을 봅시다. 우리나라가 당연히 라면의 압도적인 세계 1위가 아닐까. 소비량에서 당연히 제 예상이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라면의 강국일 수밖에 없지.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6개입니다 5일에 하나 먹는 거죠. 한 사람이 76개를 먹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잠깐만 2등 3등이 일본이 아니네.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네. 야 2등 3등이 동남아예요. 우리만 특이한 거고 야 얘네도 50끼를 먹어? 와 이게 동아시아 쪽에 그렇게 굉장히 오리엔트돼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2등, 3등이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 2016년 거긴 한데 검색을 해보면은 975억 개 중에 물론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거의 뭐 전체 몇 퍼센트니 30에서 40%를 중국이 혼자 차지하고 있고 2등이 인도네시아예요. 3등은 일본, 4등은 베트남. 여기까지가 동남아시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오히려 좀 뒤에 있습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크네.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야 그렇게 치면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는 야 인도까지도 희망이 있는데 와 그러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비중이 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비중이 4%입니다.
나머지 96%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오, 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해외 시장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산업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에 그럼 수출을 많이 하느냐?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중국 비중이거든요. 저는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높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차지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전체 수출량 중에 중국이 한 50%에서 70%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20%에 30%예요. 나머지 이만큼을 중국 외의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이게 동남아시아나 미국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뭐 러시아까지도 포함해서. 미국은 하고 봤는데 우리나라 라면이 미국 라면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농심. 야, 1위는 야, 이거 무슨 회사냐? 마루찬. 다음에는 마루찬 특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야? 2등은 일본 니신 30%. 두 개 합치면은 거의 76%의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와, 이거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미진했는데 지금 한 15% 정도 농심이 차지하고 있고 농심이 최근에 좋아요. 미국에 좋기 때문에 2019년 뉴스입니다. 농심이 미국에다가 2천억 넘게 투자해서 제2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요.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3등인데 15%, 1, 2등이 워낙 압도적이긴 하겠지만 지금 뭐 투자를 해서 저기다 만들겠다. 삼양 같은 경우도 아까 불닭볶음면이 갑자기 잘 되니까 동남아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아예 거기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에다가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남아 공장 설립을 검토했습니다. 형투명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이 너무 안 좋았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리액션이 너무 안 좋아. 제가 너무 방송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나 때 그게 아니라 리액션이 안 좋았다고. 아, 죄송합니다. 리액션 잘해요. 아, 뭘 비판하시나? 제가 채팅을 잘 안 봐요. 리액션 좋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하여튼 야, 삼양식품이 30년 만에 신공장을 줘요. 불닭볶음면이 해낸 거죠. 30년 만에 해내서 1,300억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국내 라면 시장이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아까 보듯이 2조 넘은다면은 옆으로 기고 전혀 횡보하고 있는데 공장을 더 짓겠다는 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출하겠다. 동남아에서 생각보다 한국 라면이 가격이 3배 되고 비싸도 없을 정도로 못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쪽에 포텐셜이 있죠. 동남아시아 시장이 저는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 안 되게 작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전부 다가 라면 소비량이 아까도 봤죠. 전 세계 2위, 3위 할 정도로 개인당 소비량이 높은 데다가 지금 젊은 취비중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뭐 한류 이럴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게다가 베트남 같은 게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의 라면 소비가 와 벌써 전 세계 2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래서 아직 이쪽의 라면 시장 점유율이 높냐? 삼양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말레이시아의 2%예요. 아직 높진 않지만은 이제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와 불닭볶음면이 저렇게 한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저걸 바꿔버린 거죠. 인식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풍토 문화를 바꿔버린 건데 불닭볶음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사실 불닭볶음면 2012년에 나왔어요. 2012년에 나왔다는 거는 그때 이후로 상당히 뭐 별다른 뭐 그냥 요 정도 매니아틱하게 떴나 보다 하다가 2014년 2015년에 마치 NBA나 메이저리가 뜬 거하고 똑같이 OTT 시장 바람을 불면서 전 세계로 자동 효과를 하면서 쭉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 물론 이거보다 한 번 먼저 커진 라면이 있습니다. 요 불닭볶음면의 선배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이분이죠. 압도적인 선배님이 계세요. 도시락이. 자, 도시락의 해외 누적 매출입니다. 팔도 도시락이잖아요. 누적 매출액이 한 2조 돼요. 1991년부터 쭉 해서 뭐 2조 정도 뭐 한 10년 넘게 한 거니까 20년 한 거니까 2조 정도 팔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누적 판매액이 2조잖아요. 해외 누적 판매 금액이 2조인데 국내 누적 판매액은 3천억이에요. 국내 팔린 것보다 해외 수출이 5.8배 거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락은 우리나라를 노리고 만들어서 파는 라면이 아니에요. 도시락 우리나라에선 잘 안 팔려. 이거는 다 해외를 보고 만든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러시아죠. 팔도 도시락 러시아 현지 연도별 매출인데 지금 달러니까 지금 2,400억? 2017년에 지금 더 올라가겠죠. 이거 하나로 2,400억 이상을 팔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까 러시아에서 라면이라는 말은 거의 도시락과 비슷한 단어랍니다. 브랜드 이름이 한 상품을 대체할 정도로 도시락 그릇은 라면이라 그래요. 거의 고유 명사화 됐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고유 명사냐면 시장 점유율이 몇 %일 것 같아요? 60%.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립국가연합 그 근처까지 다 합쳐서 도시락 해외 누적 판매량이 47억 개인데 거의 99% 정도면은 45억 개가 러시아와 인근에 팔렸어요. 거의 97%가 러시아에 팔렸는데 시장 점유율이 60%. 왜 이게 이렇게 팔렸나 잠깐 알아보니까 팔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저희가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라면이 컵라면이 잘 팔렸는데 딴 거는 컵라면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배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쏟고 그러는데 도시락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정말? 그게 이유였냐? 이렇게 생겼어. 흔들리는 배와 기차의 선반에 놓고 먹기에 편했다.
게다가 따뜻하고 칼칼한 맛이 러시아 수프하고 비슷했다.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되더라고. 하여튼 뭐 이런 다음에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해서 완전히 성공을 했겠죠.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끄떡끄떡. 처음엔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팔도가 아닌 러시아 회사가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현지 법인이 있어요. 러시아 도시락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1000명입니다. 저게 어느 정도의 직원 수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삼양식품 전체 직원 수가 1500명. 국내 삼양식품에 뭐 수출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3위 업체 전체 직원 수가 1500. 그런데 도시락이 1000명. 도시락이 러시아 지부에 있는 도시락 직원이 법인에 있는 직원이 1000명.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무슨 맛이 잘 나가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우리랑 똑같은 걸 먹나?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끊임없는 현지화로 성공을 했다. 그래 현지화 무슨 맛이 잘 나가지 봤더니 마요네즈 요게 잘 나간답니다. 마요네즈 소스를 넣어서 먹은 도시락 플러스 라면에 마요네즈? 잠깐만 진짠가 해서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진짜였어요. 마요네즈를 라면에 뿌려 먹는다고? 와 입맛 하긴 까보나라처럼 먹을 수도 있겠죠.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러시아 형들 마요네즈 넣어서 먹는 건 너무한 거야. 너무 느끼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전까지 우리가 글로벌로 뜨지 않냐라고 시컨 얘기하던 상품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보기엔 마요네즈 넣어서 먹는 게 이상해 보이겠니? 뉴클리어를 먹는 걸 이상해 보이겠니? 우리가 이상하네 우리가. 마요네즈 넣어서 먹을 수 있지. 뉴클리어를 흡입하는 것보다 마요네즈가 낫네. 그래도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네요. 마더 러시아 형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이것도 먹는데 이것도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 10분에 5개 먹어요 뿌 하고 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있는데 뉴클리어를 라면에 써서 먹는 나라가 있다 뭐 이런 거 해외 토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걸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등 뉴클리어 소스를 한국 소스로 만들겠다는 등 뭐 그러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걸 보면서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러죠. 무난한 그런 것이다. 무난한. 자, 우리 뉴클리어 소스가 한국 소스가 되기를. 광고도 있더라고요. 광고. 역시 제 예상과 한치도 벗어남 없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왠지 이 광고 찾아보면서 이 형이 광고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있으시더라고.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 도시락 이렇게 써서 하지. 도시락 해서 이렇게 역시 이렇게 손 들고 도시락 달고 역시 우리 현수 형 찍으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시 있었어요. 도시락 달고 꼭 이 대박 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러시아 대형마트에 가면은 이 정도랍니다. 도시락 코너가 이렇게 다른 라면 코너는 저기 있고 도시락만 있는 게 이렇게 따로 있을 정도로 뭐 굉장한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고 뭐 현수 형 뭐 화이팅입니다. 아직도 60%가 넘는 부동의 1위고 러시아 국민 1억 5천만이니까 한 명이 한 해 동안 2개씩 먹는 국민 라면이 됐다. 자, 이렇게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 8도가 된 거를 보면 야 우리 불닭볶음면 누클리어 런치가 못하리라는 법은 없죠. 누클리어 런치가 됐건 신라면이 됐건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역시 국민 라면으로 등극을 해서 뭐 일본이 지금 미국은 되게 잘 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라면이 충분히 뉴클리어 누들로 자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 라면 업체들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안 좋고 있지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창의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뚜기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가뚜기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지배구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민 약간 빼고 말씀드렸고 진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맨날 입으로는 글로벌 OTT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온라인 이커머스가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도 저 불닭볶음면에서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OTT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뭐 챌린지를 하고 뉴클리어 챌린지를 하고 눈물을 흘릴 때 왜 저걸 뜨는 거를 못 알아봤을까 아직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조가 많았는데 우리가 옆에 봤을 때 이렇게 컨텐츠로 흥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생각해보면 이제는 커머스로 연결이 되는 시대가 컨텐츠가 뜰 때는 그걸 연결해서 보는 그 힘을 길렀으면 훨씬 낫을 텐데 생각해요. 앞으로는 저도 그렇고 뭔가 컨텐츠로 뜨거나 저렇게 밈으로 뜨거나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관련되는 거를 찾아보면 생각보다 요즘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꼬꼬면처럼 죽었을 수도 있지만은 글로벌로 보면은 굉장히 잘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오늘 전 집에 가서 마요네즈 한번 발라서 먹어보겠습니다. 핵불닭은 제 속으로는 안 되고요. 저걸 한번 먹으면 사망할 것 같고 마요네즈는 한번 먹어보고 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